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시댁과 신경전 끝에 연 꿈꾸 산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주부입니다. 예쁜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요즘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사연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시댁과 갈등을 겪는 제 또래 주부들에게 할 말을 하고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연 꿈꾸 사는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이 키우는 저를 남들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들 저마다의 고단함이 있기 마련이듯 저도 남들에게, 심지어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가족 내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착한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땐 아이가 저 30살, 남편은 32살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고 임신 중에 고생을 좀 했어요. 아이를 늦은 나이에 낳은 편은 아니었는데 몸이 약한 저는 임신 중독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조산기도 있었습니다. 남편 권유도 있었고 저도 아이를 무사히 낳기 위해 프리랜서로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 그만두고 아이 낳고 지금은 아이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10월도 하면 다들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떠올리실 텐데요. 고부 갈등 못지않게 흔한 것이 또 시누이 시집살이이기도 하죠. 저는 시모를 포함해 시누이와도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결혼 생활 내내 쌓였던 것이 폭발한 사건 이후로 남편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버렸고 저는 남편 결단 덕분에 마음만은 편하게 살고 있네요. 일단 제가 굳이 저렴까지 마음먹게 했던 가장 큰 원흉인 시누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시누이는 저와 동갑입니다. 남편보다는 동생이지만 저와 동갑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뭔가 시누이가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동갑인데도 저는 꼬박 존대를 했는데 시누이는 저에게 처음부터 말을 놓더군요. 게다가 저는 시누이가 비뚤어진 계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결혼 앞두고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누이는 연애 중이라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우리 커플과 시누이 커플 이렇게 만나 식사를 하고 술 한잔도 가볍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시누이가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결혼 먼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근데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는 건가? 암튼 오빠 말로는 올케랑 결혼할 거니까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내가 오빠보다 어리지만 아마 결혼은 먼저 할 것 같거든. 올케는 굳이 급하게 결혼할 필요 없다며. 나랑 오빠가 같은 해에 결혼하는 건 무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어머, 아저씨 결혼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오빠도 돈 더 모아야 하고 저도 그렇고요. 나는 아마 내년에는 결혼하게 될 것 같아. 내 남자친구 내년이면 레지던트도 끝나거든. 시간 여유 생기면 결혼하자길 하네. 오빠가 먼저 결혼하는 게 순서겠지만 준비된 사람이 먼저 가도 상관없는 거지. 나 결혼할 때까지는 오빠한테 결혼 재촉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이야. 저는 결혼 재촉할 일 없으니까 먼저 결혼하세요. 아가씨 말이 맞죠. 아가씨는 연애도 오래 하셨다면서요? 그나저나 아가씨 부럽네요. 이제는 의사 사모님 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무슨... 돈 없어서 개원도 못하는 걸. 뭐 그래도 의사 부인 소리는 듣겠네. 암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걱정 마세요. 저는 아마 향후 3년 내에는 결혼 못하지 싶어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시누이는 그 당시 사귀던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귀는 사람과 당장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길래 정말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사귄 지 꽤나 되었고
신우이가 엄청 남자친구에게 공을 많이 들였던 걸로 알아요. 의사 남자친구 만나려고 대학 다닐 때부터 소개팅을 골라서 하고 엄청 여우짓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편에게 들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면서도 신우이와 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남매도 많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현실 남매 같은 사이였고 만나도 말없이 대면대면했어요. 신우이는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대학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위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운 좋게 서울 소재 대학을 보내긴 했는데 어떻게든 남자 한 번 잘 잡아서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결국 자기 뜻대로 의사 남자친구를 사귀긴 했죠. 그리고 저렇게 같이 만날 때만 해도 당장 결혼할 것처럼 말해서 신우가 당연히 저보다 먼저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장은 들어가 봐야 안다는 신우의 말은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우는 사귀던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정을 전부 지켜봤는데 조금 뼈아프긴 했어요. 사귀는 사람이 같은 직종 여성분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포기를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인데도 남자친구 병원까지 찾아가 여자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결혼 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둘이 좋다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발버둥 쳐봐야 초라해지기만 하는 거죠. 사귀는 사람 직장에서 난도를 부리는 바람에 폭행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뒷수습을 우리 남편이 따라다니며 해주느라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긴 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그 일이 큰 상처가 되었는지 남자는 더 이상 안 만나더라고요. 제가 30 되던 무렵에 남편과 결혼 말이 나왔는데 저는 사귀는 사람하고 안 좋게 헤어진 신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진 신우가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신우이에게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너무 표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뒀습니다. 근데 남편은 신우랑 시모를 그다지 챙기는 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표낼 것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길래 그나마 남매 사이 대면대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이랑 딱히 사이가 나쁠 일은 없었는데 제가 신우이 걱정을 하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수진이 내 동생이지만 성격 보통 아니야. 까칠하고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면이 있어.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구석이 좀 있지. 내 생각에 동생 만나던 그 친구 아마 동생한테 질리지 않았나 싶어. 동생 배신한 건 나쁜 일이긴 한데 같은 남자로서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 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데 눈 돌리면 바람이지. 암튼 우리 결혼한다고 괜히 속상해하는 거 아닌가 몰라? 오빠가 눈치 봐서 정당한 때 되면 말해.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신우이를 만나면 결혼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먼저 이러쿵 저러쿵 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다 하니 뭔가 복잡 미미한 표정으로 축하한다는 말보다 뭔가 마음이 뒤틀렸는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결혼 깨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 안 해? 그래, 30 안 넘기고 제일 예쁠 때 결혼해서 좋겠다. 올케는 우리 오빠가 다 준비해놔서 별로 준비할 것도 없겠네? 거의 몸만 오는 거지? 오빠랑 예전부터 같이 돈도 모으고 준비를 잘 해놔서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은 받아야 하지만 아가씨 말대로 오빠가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 복이죠 뭐. 그래, 복 많아서 좋겠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야? 가구 가전은 백화점에서 할 거지? 혹시 올케만 괜찮으면 나도 같이 가서 구경해도 될까? 실은 나도 결혼 맘먹었을 때 받은 것들이 있는데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래. 신우이는 제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도 했고 제가 혼수를 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박람회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우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신혼 가정이란 가구를 고르면서 저에게 강요하길래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결국 박람회 때는 내 돈으로 혼수 준비하는데 신우 눈치 보느라 계약 하나도 못하고 한참 뒤에 할인도 많이 못 받고 마련했어요. 나중에 우리 신혼집에 오더니만 신우가 이방저방 뒤져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깨가 생각보다 뭐 보는 안목이 없네. 내가 골라준 대로 했으면 더 고급스러웠을 텐데 너무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린다. 유행 타는 걸로 하면 나중에 질리는 거야. 아, 이게 다 뭐야. 너무 조저스럽다. 어머 아가씨, 저는 제 취향이라서 고른 건데요. 절대 싸구려 아니에요. 이러면 꼭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십니다. 그래, 얘. 그건 우리 수진이 말이 맞다. 아유, 왜 이리 조잡스러운 걸로 산 거야. 몇 년 쓰고 애 낳으면 다 망가질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이 전셋집 얻었으면 너도 돈을 좀 써서 값어치는 걸로 하지 그랬어. 그때만 해도 신우이가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저리 가시돋친 말을 하나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틀어진 신우 눈치 엄청 보면서 결혼 준비하고 결혼까지 했죠. 어머니도 딸내미 성질머리를 못 당하는 분이라 툭하면 저랑 남편에게 신우이 잘 챙기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시콜콜 신우 참견 받아가며 꼭 참고 한 건 그래도 신우이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 말이 딱 맞는 게 신우이는 진짜 성격이 더럽게 까칠하고 질투 많은 성격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만 하하호호 사람 좋은 척하며 성격을 포장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니 그 성격이 보였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내가 남자라도 저 성격 감당 못하고 질릴 정도였습니다. 의사 남자친구랑 깨진 이후에도 여러 번 선자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의사 남자친구를 못 잊은 건지 의사 이하는 만날 급이 아니라면서 혼쭐을 다 내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 만날 기회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놓쳐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째 갈수록 신우이는 성격이 지랄맞아지더라고요. 뭐 처음에야 저도 그럭저럭 신우이 시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지냈어요. 신우이가 왜 저에게 시자 노릇을 하는 거에 꽂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지만 신우이가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얄밉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신우이가 저를 더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기 딸 편들면서 얄밉게 굴었던 케이스네요. 남들이 한 번씩은 다 당한다는 시자 짓이요? 저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겪어봤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빨리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건 괴롭힌 축에도 못 끼는 얘기입니다. 제일 황당했던 건 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본인도 힘들어서 안 챙기던 제사를 다시 챙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제사도 안 지냈다고 들었는데 왜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그동안 안 지내던 제사를 부활시킨 것인지 황당한 노릇이죠. 왜겠어요? 저에게 며느리 노릇 시키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신 거겠죠. 저는 며느리 입장이고 결혼 초반이라 싫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시가 식구들 챙겨야 할 날을 적은 종이를 건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네가 앞으로 챙겨야 하는 우리 집 행사야. 올해부터는 명절에 차례도 지내고
아버지 길에 제사도 제대로 지내야겠다. 당장 2주 후에 첫 제사니까 네가 미리 와서 장도 보고 음식도 해놔야겠다. 남편은 어머니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안 지내던 제사를 왜 지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힘들다고 없앤 거잖아요. 아버지 기제사도 절에 모시기로 한 건데 갑자기 왜요? 왜긴, 그동안은 일할 사람 없어서 안 지냈다만 이제는 우리도 일할 사람이 생겼잖아. 어머니가 말하는 일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설마 일할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집에 제사 같은 거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점점 없어지는 악습을 다시 살리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다들 힘든 일을 뭐하러 하려 해요? 어머니도 할머니가 제사 지내자고 할 때 매번 아버지랑 싸우신 거 잊으셨어요. 예, 나는 제사가 1년에 7번이었고 지금 고작 3번 하자는 거야. 그리 힘든 일이니. 남편과 어머니가 설전을 했지만 신우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남매지간의 말다툼으로 번졌어요. 오빠, 이건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어때서? 앞으로 이건 며느리 몫이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 딸은 아니잖아. 지내려면 자식은 우리가 지내야지. 그럼 너랑 나랑 둘이 하던가. 오빠,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대한민국의 딸이 제사 주관하는 거 맞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왜 내가 해? 나도 시집가면 그 집 제사는 내가 지낼 텐데? 그러니까 제사가 악습이라는 거야. 너도 시집가서 어디 한번 제사 지내보고 말해. 그리고 며느리가 시가 식구들 제사 지내야 하는 법이라도 있냐? 너 일하기 싫어서 아빠 제사 안 지낸 거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 무슨 죄야? 왜 나한테 시집와서 자식도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냐? 아니 엄마. 엄마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는 할아버지 제사 예전부터 안 지내셨잖아요. 엄마도 힘들다고 다 안 하시면서 왜 며느리를 일하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세요? 전 제사 지낼 생각 없어요. 그런들 하시고 더는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은 꽤나 단호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대신해 주더라고요. 남편에게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한참 동안 설전을 했는데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고 고스란히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흘겨보며 하는 말이 신랑은 얼마나 고운 살만 했으면 저렇게 마누라 대변이나 하고 있대. 올케는 좋겠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빠 제사 지낼 거니까 올케도 그런 줄 알아? 시집 왔으면 시댁 조상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도리야. 남편이 고집부린 끝에 조율한 것이 명절에는 차례 지내는 거 생략하고 아버지 기 제사만 챙기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식구들이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집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집과 시댁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오라가라 하면서 얼마나 저를 부려먹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는 어머니 지인들 모임을 하실 때도 저를 불러 일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를 인사시키겠다고 손님을 여러 번 치르셨는데요.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아기가 들어서는 바람에 임신 초반에 입덧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밤냄새만 맡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릴 때잖아요. 당연히 음식하는 거 너무 힘들죠. 친정엄마는 먼데 계셔서 저 못 챙겨준다며 마음 아파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임신한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임신 초반이라 배가 많이 안 나와서 어머니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또 손님을 치러야 한다고 주말에 장을 봐서 오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 뜻이 너무 심해서요. 이번에는 아가씨하고 둘이서만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음식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 얘, 나도 임신해봤어. 나는 2번을 해왔고 토악질하면서도 가족들 삼시세끼 밥 다 해먹이고 살았다. 뭘 그리 유난을 떠니? 이번에는 음식 초반처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와서 음식 하는 김에 먹고 기운도 차릴 겸 꼭 와라. 내가 너를 뭐 얼마나 고생시킨다 그래. 금방 끝나니까 엄마 말 들어. 어머니가 저리 말하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 주말에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토요일 저녁 늦게나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신우이가 저 때문에 오빠가 변했다는 둥, 며느리가 가족들과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둥 싫은 소리를 많이 했던 것이 떠올라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했고 토요일 아침에 시댁으로 요리하러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에 제게 한 번 더 전화하셔서는 장 볼 때 빠뜨린 게 있다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오라고 시킨 재료들까지 전부 사들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하면서 속이 계속 메석거리고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게 해서 자세도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해가면서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저를 신우이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요리할 재료들을 계속 쌓아놓았어요. 올게, 이것도 좀 마저 해줘. 나 내일을 새로 해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 나는 나중에 후식 준비할게. 아가씨. 근데 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은데요.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음식 잘 못해서 내가 하면 다 망가져. 올케가 나보다 잘하잖아. 불 앞에서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하기 싫다는 말을 뭐 그리 길게 하는지 저는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뭔가 밑에서 흐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피가 비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니에게 피가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기가 있는지 피가 비쳐요. 저 좀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다급히 말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도 당연히 놀라긴 하셨습니다. 뭐야? 피가 비친다니. 아우 얘, 너는 뭐가 그리 몸이 약해 빠진 거냐? 고작 천좀 붙였다고 피가 비친다는 거니? 내가 못 산다. 어디 무서워서 뭐 시킬 수가 없구나. 그나저나 어쩐다니. 나나 수진이가 운전을 못하는데 그냥 택시 타고 갈래. 임신한 며느리가 하혈을 한다는데도 둘 다 운전을 못하니 택시 타고 가라는 말을 태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이는 제가 하혈을 한다는데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래 임신 중에 피도 비치고 하는 거야. 뭐 피 비친다고 다 유산하는 줄 알아. 유난 떠지 말고 올케가 그냥 운전해서 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하혈을 하며 혼자 운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우와 시모에게 화나는 건 둘째치고 아기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떨리던지요.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하니 급하게 출장을 마무리하고 올라왔어요. 천만다행으로 아기는 무사했습니다만 의사 말로는 하혈하는 건 좋지 않다며 최대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시간에 어머니 댁에 왜 간 거야? 집에 가만히 있으랬잖아. 먹은 것도 제대로 없을 텐데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어머니가 손님 치르신다고
나더러 음식을 하라고 하셔서 많이 안 한다고 하시길래 도와드리기가 좀 몸이 좀 힘들더라고. 뭐? 그냥 안 가겠다고 했어야지. 설마 어머니가 당신 억지로 오게 한 거야? 순간 어머니를 감싸는 거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은 화가 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은 일단 가만히 있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는 당신 오라가라 못하게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말해놓고 가야겠다.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득달같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가긴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자마자 손님집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정신이 있는 분이세요? 이 사람 지금 한창 조심해야 할 때라고요. 엄마 때문에 애 떨어질 뻔했다는 거 아시겠냐고요? 오늘 이후로 이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아예 애 낳을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쟤는 뭐가 그 힘들다니. 하혈할 정도로 힘든 거 시킨 것도 아니고만. 그러게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도 올케가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다잖아. 그리고 일도 별로 한 거 없다고. 안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 화내. 오빠 진짜 사람 많이 변했다. 아무리 올케가 중해도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되겠어. 야, 너는 더 나빠. 너 시집 못 가는 한풀이 우리 집사람 괴롭히는 걸로 푸는 거냐? 노천의 히스테리 그만 좀 부려. 너는 멀쩡한 못 놔두고 대체 뭐라고 임신한 우리 집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게 만드냐고. 안 그래도 입도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노처녀 히스테리.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너를 뭘로 보길래 올케를 질투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올케도 그래. 본인이 정이 힘들면 단호하게 못하겠다고 해야지. 왜 우리를 임신한 사람 부려먹는 나쁜 사람을 만드냐고.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너 말 잘했다. 너랑 어머니가 딱 그거네.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어서 유산할 뻔하게 만든 사람들 맞잖아. 암튼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사람 부르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납통해서 해. 참 오빠도 대단하다. 아니 애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도 언니 병원 가고 나서 가슴 벌렁거린다고 얼마나 걱정하셨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실 일을 왜 하냐고. 그냥 임신한 사람 마음 편하게 있게 놔두면 덧나. 제가 남편을 말릴 정도로 화를 낸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시모와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을 안 오게 해줬습니다. 임신 중기에 또 한 번 임신 중독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저는 거의 임신 말기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결국 38주에 제왕절개로 힘들게 우리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아이 낳았다고 연락했더니만 소녀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도 하셨지만 남들 다 낳는 애를 참 요란스럽게도 낳는구나 하며 한마디 던지실 때는 또 상처가 되긴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나 싶더라고요. 남들은 아이도 낳고 시가 식구들과 보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기도 한다잖아요. 하지만 저는 임신했을 때 너무 시모와 시누에게 시달림을 받은 터라 그 전보다 더 싫기만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혹시 쉬는 날 시어머니가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이런 게 노이로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아이 낳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 오라가라 하는 건 어느 정도 차단해놔서 예전처럼 심하게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사 시모가 시킨 대로 음식하다가 조산까지 할 뻔했으니 아마 그 두 사람도 놀라긴 했을 거라 짐작해요. 저도 결혼하고 시간 지나니까 시모와 시누이 갑질에 이골이 나 있기도 하고
애 낳으면서 제법 대범해져서 할 말 다 받아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처럼 대놓고 막말은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가 예전에는 저를 만만하게 봤다면 이제는 저를 만만하게 보다 못해 싫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아기 핑계대고 어머니가 불러도 시댁에 잘 안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기 돌 때까지는 거의 외출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으니 아무래도 매사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겨울이었는데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감염병으로 관리할 때였고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였습니다. 저도 무척 조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우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늘 신우가 먼저 전화를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요구만 했던지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걱정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게. 나 지금은 설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엄마가 명절 준비를 못할 것 같아. 엄마는 지금 여기저기 많이 아프셔. 어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 근데 내가 내일모레 여행을 가거든. 아무래도 올케가 우리 엄마 간호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이번에는 명절 앞두고 자기는 여행을 간다면서 아픈 시어머니를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기 보는 제가 어머니 간호를 어찌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다 싶은 건 딱 거절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그건 힘들겠어요. 저 애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아프신 거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암튼 저는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거절했지만 절대 한 번에 물러날 신우이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이번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올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매번 애 핑계로 잘 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탁을 거절해. 어차피 설날에는 오려고 한 거잖아. 암튼 엄마가 애도 아니고 올케가 밥만 챙겨드리면 되니까 들여다봐줘. 아가씨, 그렇게 쉬운 일이면 아가씨가 하시면 되잖아요. 아가씨는 엄마가 바쁘신데 꼭 여행을 가셔야 해요? 암튼 저는 안 돼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아니면 오빠한테 부탁하시던가요. 서로 기분이 상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하면 알아들었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말이라 남편도 집에서 늦잠 자고 있었고 저는 아기 이유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만 글쎄 문 앞에서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놀랐지만 일단 밖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어머니,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는 아프시다면서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집에서 쉬시지 않고요. 어머니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심하게 앓았는지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저에게 쌀쌀맞게 말하더라고요. 올케, 어제 전화를 왜 그런 식으로 끊어? 나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엄마 간호 안 하겠다고 하면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 독감이래. 5일 동안 격리해야 하고 지금 열도 엄청 많이 나셔. 근데 나 몰라라 하겠다고. 오늘 엄마 짐 싸서 모시고 왔으니까 여기서 돌봐드려. 가만 보니 어머니 짐가방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아기 있는 집에 그것도 독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요. 저는 본인 여행 가는 거 지장받을까봐 무작정 어머니를 데리고 온 신우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렇다고 무작정 어머니를 이리로 모시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집에 아기도 있는데 독감 올마마 어쩌려고요. 올케가 우리 집으로는 도저히 못 오겠다며. 그러면 올케 편하라고 올케 집으로 모시고 온 거잖아. 집에서 식사랑 약만 챙겨드려. 시어머니 아프면 병원에 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거 몰라?
그동안 애 핑계대고 다 나몰라라 했으면서 이번만은 챙겨. 어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계속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아기가 감기나 코로나라도 걸릴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다 아실 만한 어른들이 이게 뭔 짓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아기 있는 거 아시면서 아가씨가 가잔다고 오시면 어째요? 일단 집으로 가 계세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예, 너는 기왕에 짐 싸서 온 시어미를 또 오라가라 할 셈인 거니. 나 작은 방에 이불 깔고 누워 있으라니까 얼른 이부자리나 좀 받아오. 저는 어머니 태도에 난감했습니다. 독감 걸려 아프다는 시모를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소리를 들었는지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왜 아침에 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아침부터 무슨 난리인가 했더니 지금 엄마 병원 오라고 우리 집에 모시고 온 거야. 야, 김수진, 너 진짜 제정신이야? 상의할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하라고 했지? 우리 집 애기 있는 거 몰라. 독감 걸린 엄마를 여기로 모시고 오면 어쩌자는 거냐? 아니, 아무리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봐도 뭣도 모른다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넌 천지분간이 안 되냐? 그러자 이번에는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아픈 데를 찌른 거겠죠. 이게 내가 결혼 못한 거랑 뭔 상관인데? 오빠는 사실 아니야. 내가 결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사는데 오빠는 오빠 가족이랑 편하게 살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네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냐? 너 성질머리 감당할 남자 없어서 시집 못 가는 거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지. 네가 얹혀 사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당장 엄마 모시고 돌아가. 여행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어머니 집에 가 계시면 내가 들여다볼 테니까. 아이고, 가만두래. 내가 니들 싸우는 꼴을 며느리 앞에서 봐야겠니? 니들 다 필요 없다. 아들 키워놔봐야 소용없구나. 너도 나 들여다볼 필요 없어. 엄마가 아프다는데 네 마누라만 감싸고 노는 자식은 나도 싫다. 어머니는 왜 이리 어른답지 못하세요? 꼭 이런 식으로 우리 집사람을 못 살게 구시고 싶으세요? 시누이는 제 편을 드는 남편에게 개거품을 물고 사납게 따졌습니다.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 오빠는 왜 올케를 탐싸고 들면서 며느리 역할을 못하게 해. 우리가 뭐 작은 거라도 시키려 치면 오빠가 다 막아버리잖아. 근데 시어머니 아픈 거 간호도 못하게 하냐?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야. 도리? 좋아.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너는 왜 자식 도리 안 하냐? 우리 할머니 아프실 때 엄마가 간호하는 거 봤어. 고모가 간호하고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고모가 다 했어. 우리 엄마가 하시대.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지 며느리 의무가 아니야. 네가 할 도리 떠넘기지 마. 너 결혼해서 똑같은 걸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때 가서 똑같이 당해봐야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해할래?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남편 말에 시내에는 말문이 막히는지 얼굴만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할 말을 남편이 다 해주니 그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다 알아들었나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속이 좁은 어른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마 질투가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아프시다면서 어찌나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는지 몰라요. 그만두래. 더 싸울 것도 없다. 너 그렇게 네 마누라만 감싸고 돌 거면 아예 아들 노릇도 하지 말어. 어디 너무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겠구나.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올 거 없다. 그날은 남편도 어머니와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나서 어머니 말에 똑같이 맞받아 쳤습니다. 저도 이런 싸움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아내만 값쓰고 놀지 않게 어머니가 좀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앞으로 우리 집사람 본가에 데려가는 일 없을 겁니다.
임신했을 때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앞으로 서로 보고 살아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네요. 뭐야, 오빠 지금 우리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와, 진짜 미쳤다. 아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완전 뜰에 배는 게 없구만. 이거 전부 올케가 조종하는 거야. 오빠는 그런 것도 모르겠어? 우리랑 영국을 살길 바라는 게 올케라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발끈했습니다.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어지간한 거 전부 맞춰드리고 노력한 거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영 끊고 싶어서 남편을 조종한다뇨. 정말 아가씨도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왜 그리 사람이 뱀에 꼬였어요? 그만하고 우리 아기 깨기 전에 돌아가세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거니까 걱정 마. 신우이는 어머니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저는 마음 한구석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누라 편을 들어주는 남편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는 거 아시죠? 대부분 문제 생기면 남편은 거의 자기 엄마, 자기 가족 편을 들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기분 좋은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화가 안 풀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본가에 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한 말 허투루 한 말 아니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해. 그동안 우리 엄마랑 수진이 때문에 당신 마음고생 많이 한 거 나도 알아. 할 만큼 했다는 것도 다 아니까 우리 집 안 가겠다고 해도 나 아무 말 안 할게. 나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안 갈 생각이거든. 당분간은 우리 가족 행복만 생각하고 싶어. 정말 그래도 돼?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 동생 전화만 걸려와도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뼈 때리는 말 해도 두 사람 바뀔 것 같지도 않아.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앞으로 어머니랑 아가씨 안 보고 싶어.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참 고마운 노릇인데 안 보고 살아도 이해하겠다는 남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저의 마음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시모와 신우를 계속 보고 살다가는 마음의 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어머니 독감 격리하는 동안 식사는 챙겨드리려고 몇 번 어머니 댁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시모와 신우에게서 걸려오던 전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 없을 때 더 적나라하게 싸우고 왔는지 남편은 집에서 몇 번 신우와 시모 전화를 번갈아 가며 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그날 이후로 신우와 시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신우이는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자기 복장만 터지는 거죠. 저는 그분들과 절연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한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은근한 갑질을 안 당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시가 식구들 가정의 평화가 뭐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람을 더 우습게 본 거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인간들에게는 예의를 갖출 필요 없이 똑같이 무리하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늘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하면서 저의 사연은 마칠까 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